물가 상승, 인플레 여기에 착안해서 또 이광우 전문가 오늘 일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두 분 나란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져오셨어요. 최원주 전문가님도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어제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가 8.4%였는데 소폭 상회했고요. 지금 역시 아까도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40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지금 전월 대비로 1.2% 상승했고요. 지금 CPI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결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임대비, 주거비 쪽에서 지금 CPI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5%나 상승해서 임대비가 5%나 전년 대비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는 6.5%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요. 역시 뭐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러나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예상치로는 0.5%였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3%밖에 상승 안 해서 일단은 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역시 뭐 지금 중고차 가격이 3.8% 하락한 게 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6월까지는 한 7%대의 그냥 근원 CPI 말고 그냥 일반 그냥 CPI로 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7월 이후서부터는 하락폭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뭐 임금 상승, 그 다음에 엔데믹 전환에 따른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서비스 비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임금 상승하고 결국에는 물가 번갈아가 오르는 이런 사이클은 한번 지속되면 쉽게 좀 멈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계속적으로 인플레는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긴축이 좀 더 세질 것 같다.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은 이제서부터는 좀 제한될 것이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 상승폭을 좀 결국에는 반납을 했지만은, 계속적인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만큼 저도 추가적인 하락폭은 역시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뭐 굳이 예측한다 그러면 뭐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장중 방향성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만약에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기존에는 조금 이제 박스권 상당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현금을 계속적으로 챙겨 놓고 있고, 특별히 매수 사인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아주 일부분 정도는 조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가 가져온 두 번째가 조선 섹터입니다. 어제도 조선주들 시장 대비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조선주의 상승 배경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조선업계가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금 역대급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분기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은 연간 수주 목표를 벌써 40%까지 좀 달성을 했고요. 지금 1분기까지 세계 조선업계에서 지금 발주량을 보면은 국내 조선업계가 지금 벌써 1분기까지 50%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업계는 역시 구부가 가치 선박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LNG선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거의 뭐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에 따라서 현재 뭐 장기간 조선업계는 적자를 이어오고 있죠.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역대급 수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흑자를 전환했어야 됐지만은,
결국에는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는 바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는 결국에는 적자가 조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2분기서부터는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철강업계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금 후판 가격 인상을 조선업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후판 가격을 인상했는데 조선업계는 또 인상하냐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계하고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이 거의 다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서로 지금 협상에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상을 하겠다면은 인상이 정 불가피하다면은 최소 폭으로 해야 지난해와 같은 좀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후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이 줄다리기가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선 섹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어요.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주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모멘텀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 2차전 디스플레이 외관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삼성전기 등 기판 업체의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1분기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9,800원, 손절가는 21,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섹터에서 종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선택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는 푸드웨어,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의 오늘의 추천주 인텍플러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